지금 보시는 사이트 중에 자, 이것을 보시면 뭐 이런 메뉴 버튼도 눌러도 사실 똑같긴 한데 말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내용이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여기 있을 겁니다. 어디 갔니? 안 보이네요. 다시. 자, 여기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툭.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똑같이 셀렉트 태그의 옵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앞에 분리 기호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원래 못 달거든요. 근데 이딴 얘기는 뭐냐, 얘네는 셀렉트 태그가 아니란 얘기죠. 직접 찍어 보시면 제목과 함께 관련된 내용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주르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일반적인 태그라는 겁니다. 또 볼게요. 자, 여기 한양대학교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클릭하면 추가할 것 같이 생겼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상단에 이 내비게이션에 쓰는 모양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보이는 형태랑 사실은 하단에 있는 이 아이는 똑같아요.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아, 이건 셀렉트 태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디자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글자만 썼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콘을 집어넣는다, 그럼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이런 하고 살짝 욕을 하고 찾습니다. 이건 셀렉트 태그가 아니야 이러면서. 욕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요즘 트렌드예요. 그게 트렌드가 셀렉트 태그를 안 쓰고 일반적인 태그를 많이 써요. 물론 이 한양대학교에서 바로 밑에 있는 사이트 바로 가기라 써있는 이 아이는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셀렉트 태그였어요. 셀렉트 태그로 해서 똑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디자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 태그는 사실상은 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폼 안에 없죠. 그럼 얘네들 규칙이 어긋난 거죠. 버튼이 유일하게 바깥에 써먹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준 거지 셀렉트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접근성에 따지면 이렇게 셀렉트 태그로 선택해서 페이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바로 페이지를 이동하지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어떻게 하냐? 선택하고 옆에 있는 고 버튼을 클릭해야 페이지가 이동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방지하고자 해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삼성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했더니 목록이 쭉 떠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을 보니까 테두리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태그입니다. 똑같이 태그로 만들어 놨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제목이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니까 UL과 함께 제목을 해놨죠. 근데 얘네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제목이라고 생각 안하고 버튼으로 인지를 한 것 뿐인 거고요. 아시아나입니다. 아시아나라고 다를 게 있느냐, 그룹사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쭈르륵 올라가죠. 마우스 올렸더니 색깔도 뭔가 바뀌고 위아래 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나마나 태그입니다. 태그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코딩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디자이너가 아닌데 디자이너의 파일을 받았는데 이렇게 줬다, 그럼 그냥 셀렉트는 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나는 열심히 이거를 디자인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 편하게.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셀렉트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쓰고요. 이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떤 제목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대놓고 모든 나라들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형태 그대로 쉽게 가자고요. UL 안에 li 태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클릭해서 어디로 이동하는 아이는 아니니까 모두 버튼으로 만드시면 될 거고요. 이때 타입은 그냥 버튼이면 되겠죠. 그리고 각 내용마다 모두 국기가 붙을 거고 이름이 전달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덧붙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자식으로 스팸 태그에 클래스 플래그까지는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USA, 저머니, 프랑스라고 하는 각 나라의 이름은 쓸 거고요. 그럼 값을 전달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값은 레이블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거든요. 레이블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바로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어디다 할까요? 그냥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import class blind라고 해서 숨기는 용도로 할 거고요. 자, 텍스트에 value에 name에 들어갈 겁니다. 플레이스홀더 이런 거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id 일단 연동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id 값, name 값은 가져오겠습니다. 인풋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일단 여기다 쓸게요. 필요한 내용들은 다 쓴 것 같고요. 하나, 여기 보시면 밸류 있죠. 값 전송할 데이터. 이 아이들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지금 선택한 아이들의 이름은 버튼을 통해서 인식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버튼에 추가 속성으로 넣어줄 겁니다. 밸류라고. 자, 이때 버튼 자체가 사실상 값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담을 거냐면 value라는 것 앞에다가 이름을 data value라고 쓰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속성이죠? 형태도 그렇고. 자, HTML 사용하실 때 가끔씩 속성명 자체가 데이터라고 시작하고 뒤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는 속성을 보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속성은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용자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데이터라는 이름이 붙고 뒤에 대시하고 써있는 이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는 아이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 뭐 데이터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 좋은 말 썼어요. 자, 좋은 말 쓰려면 이렇게 써야지. 자, 자, 이렇게 그냥 뒤에 내가 쓰고 싶은 어떤 이름과 함께 관련 있는 이름이어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값이라는 것을 내가 임의로 속성명을 만들어서 그 값을 저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차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걸 컨트롤하게끔 만드는 거죠. 차후에
너 데이터에 어떤 값이 있어?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명에 있는 어떤 값이 있어? 그걸 그러면 어디에? 이 인풋의 밸류에다가 전달해줘.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은 숨겨놓는 거죠. 숨겨서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내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코리아라는 이 값을 인풋에 여기다가 전달. 만약에 USA라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 USA라는 이 값을 전달하게끔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글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근데 그 값을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얘가 해결해 준다라는 역할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요 인풋 자체는 숨겨놓을 아이니까 여기 들어가든 밑에 들어가든 관계가 없겠죠. 전혀 관계가 없고 누구만 이 UL만 디자인을 잘 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요 각 나라별로 깃발이나 내용들을 써줘야 될 것 같으니 플래그로 쓴 요 자리에다가 뭐 KR, USA 이렇게 K5라고 써야겠구나. 그 다음에 뭐 GE, FR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해당하는 국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인풋 태그가 안 보이게 돼야 되는데 당장은 안 보이게 되느냐? 그럼 참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아마 중간 저장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셀렉트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셀렉트 지우고 레이블과 인풋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인풋 태그가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인풋 태그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클래스 블라인드 썼지만 의미가 없죠. 왜? CSS가 더 상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해결하시려면 직접적으로 이 인풋 자체를 숨겨 놓으시든지, 어차피 아이디 있잖아요. 아이디 가지고 숨기시든지, 아니면 뭐 div를 클래스 블라인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숨길 수 있다면 이렇게 숨기시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는 안 보이는 어떤 방식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래놓고 찾아서 숨기죠. 자, 아이디가 유저 카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유저 카운트, 뭐 컨트리라고 쓴 거 그냥 요약했더니 저렇게 되네요. 찾아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태그가 아니라 우리는 숨길 아이로 쓸 거니까 자, 클래스 인풋의 파트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 유저 카운트에다가 숨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더 우선순위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자, 아이디 안에 아이디 넣는 건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겠지만 클래스 안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십시오. 이것 때문에 임포턴트를 많이 쓰시는데 그냥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로가 없앨 거고요, 높이가 없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보이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z인덱스도 처리할 겁니다. 당연히 오버플로 히든, 우리가 써야 되는 사실은 이 블라인드 기능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 써놓은 겁니다. 클래스 블라인드로 처리했을 때도 안 보이게 된다면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구현이 안 됐다면 이런 내용을 써서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인풋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div로 처리하고 클래스 블라인드를 div에다가 써서 만약에 내용이 숨겨지게 된다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큰 고민하지 않고 인풋을 숨길 수 있습니다. 엉망이지만 실제로 코드를 한번 찍어보면 블라인드 자체는 숨겨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클릭이 안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숨기셔도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요 UL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UL이 클래스 이름 하나 달아주고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으로 country라고 쓰겠습니다. 못한 거군요. 그냥 할게요. 자, 클래스 country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쓸 거니까 여기 이 자리겠네요. 자, 저는 클래스 country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쓸 거고요. 자, 일단 li는 번잡하니까 디스플레이 논으로 우선은 숨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큰 박스부터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박스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차피 흰색이나 투명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남는 건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자, 원래 했던 셀렉트 태그를 이름 바꿔가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 안에 들어있는 li를 처리할 겁니다. 혹시나 앞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 필요 없다면 지우셔도 문제는 없고요. 자, li에서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라 이제 원래대로 나타나게 할 겁니다. 이때 사이즈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을 쓸 건데요. 높이값 자체는 컨트리를 100% 걸어놨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로 처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100% 하셨을 때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각각 하나하나 다 튀어나오기 때문인 거죠. 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아이가 안에서 하나씩 앞에서 보여야 돼요. 선택했을 때. 근데 지금 뒤로 가 있잖아요. 자, 이 점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빼기 위해서 하나 더 써줍니다. 포지션 relative를 써주겠습니다. 이럴 때 relative가 굉장히 한몫을 합니다. z인덱스를 앞으로 빼주면 그냥 튀어나오는 역할로 잡히거든요. 바로. 자, 저는 이때 높이 값을 그냥 부모 요소 꽉 차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오토가 더 좋아요. 오토가 더 좋고 차라리 li에서 높이 값을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싸고 있던 i의 높이 값 한참 올라가네요. 쭉 올라가서 높이 값이 58이었으니까 li의 높이 값을 58 픽셀. 더 줄이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구분하기 위해서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리 안에 들어있는 버튼은 가로값 꽉 채워서 높이값 꽉 채워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더 버튼은 저는 버튼에 주셔도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뺀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li 안에 버튼까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처리가 될 거고요. 내용들이 특이하게도 글씨가 정 가운데 배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버튼 요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살짝 들여쓰기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 인덴트 첫 줄 들여쓰기 이용해서 저는 안으로 살짝 밀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요 보라색 박스는 아까 보니까 꽤 크더라고요. 가로값과 높이값 적당한 비율을 맞춰서 수정하시고 마진 라이트 오른쪽으로 조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자리 잡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플래그 자체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이미지에 있는 깃발 이미지를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깃발 이미지는 조인 안에 들어있는 월드 플래그라고 하는 png 파일을 담으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미지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리핏 노리핏에 일단 포지션은 빼고 확인해 보시면 이 안에는 분명히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서 그렇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입력을 할 건데요.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는 40픽셀입니다. 40픽셀 기준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거를 계산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면 요거 하나를 40픽셀로 계산해서 들어가게 하려면 현재 74픽셀인데 얼추 그냥 크게 때려 넣는다고 하더라도 80픽셀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준에서 전체 512에요. 512에서 80픽셀 하나 크기만큼으로 늘린다. 40이니까 그냥 2배니까 2분의 1이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50% 쓰면 그냥 박스 크기 기준으로 절반만큼 그냥 통째로 작아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깃발 들어간 자리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자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요 사이즈가 대략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한 절반 정도를 대략 차지하고 있어요. 뭐 위아래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약 2배라고 가정하면 현재 요 크기가 내가 하나 보여줘야 되는 이 크기가 전체 기준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먼저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비율을 줄일 거니까. 자, 그래서 현재 있는 아이가 74픽셀이고
전체 가로 기준이에요. 512예요. 그러면 자, 512에서 여러분들은 74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죠. 691. 아닌가? 반대로 하시면 자, 아까 74였죠? 나누기 512 하시고 곱하기 100. 뭐 어떤 수치들이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처음에 설명드린 게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512인데 자, 이거를 얼마만큼 나누기 잘못 계산했군요.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512에서 얘를 나누기 74 하면 얘가 몇 퍼센트인가? 69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반올림하면 뭐 692 나오죠. 그래서 얘를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요 692%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뭐가 조그맣게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이거는 제가 아까 약 2배 정도 크기 기준이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맞춰가지고 뭔가를 밸런스를 조절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대략 2배라고 계산했을 때 그냥 80이라고 계산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게 40이니까 그냥 절반 40만큼 쓰려면 얼마만큼 필요하니?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왜냐면 절반 줄어드는 나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 크기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40 크기 기준으로 전체가 몇 배만큼 큰 아이가 왔구나, 그만큼이 총 690배 정도 큰 아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얘는 한 6배 조금 넘는 아이, 7배 가까이 되는 아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요만큼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 크기가 약 6배에서 7배 정도 되는 아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럼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보이는 요만큼, 요 영국 국기가 나오려면 얼만큼 이동해야 되니? 라고 보면 수치는 27에 49라고 나오거든요. 27에 49? 그럼 똑같이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마이너스 27 픽셀에 마이너스 49 픽셀이라고 딱 쓰면요, 결과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긴 하는데 뭔가 위치가 이상한 데 갑니다. 왜냐면 원래 있던 이미지를 기준으로 사실상은 강제로 축소를 좀 시켜놓은 거잖아요. 한 절반 정도를. 정확한 수치는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픽셀 값 자체도 그 줄인 만큼을 이동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절반이라고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27이 아니라 나누기 2를 해가지고 13.5 대략. 그 다음에 여기도 49에서 나누기 2 하면 24.5 이렇게 그만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옵니다. 이상하죠? 뭔가? 자, 계산이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런 아이콘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다고 칠게요. 이 아이들의 전체 사이즈는 총 1000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있자. 높이값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원래 똑같은 크기의 박스였다면 이거는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내가 보고자 하는 아이가 세 번째면 그만큼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죠? 왜? 박스 보이는 박스의 크기가 250이 250이니까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500 하면 보이는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그게 아니라 사이즈를 250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누기 2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절반으로 줄어든 아이에다가 똑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려고 생각을 하세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크기만큼 이 배경 이미지 크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위에 있는 아이에서 내가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똑같이 얘도 똑같이 절반 크기만큼 줄여주면 밸런스는 맞겠죠. 자, 원래 크기는 위에 게 맞는데 해당한 요 박스 안에 넣으려고 그만큼 전체 비율을 줄였어요. 위에 있는 거에서는 아까 있던 하나, 둘, 세 번째 걸 쓰기 위해서 얼마큼 줬냐면 마이너스 500을 줬습니다. 하나당 250이었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아이는 똑같은 이 녹색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움직여야 할까요? 가로가 절반으로 줄었으면 하나의 크기가 절반이니까 125잖아요. 125만큼 이동하고 한 번 더 이동하면 250이잖아요. 250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스 크기 전체에서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그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의 각각으로 움직인 케이스죠. 그래서 얘가 똑같이 250 그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 가시나요? 설명한 게? 자,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 모르겠는데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원래 있던 아이에서 축소시키면요 그냥 그 이미지 자체가 똑같이 그냥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비율만큼 작아지는 거니까 작아진 만큼에서 픽셀 값을 움직여야 된다. 물론 반올림을 하는 것까지 신경을 쓴다면 조금 더 움직이는 건 맞겠죠. 약간 가변성으로 해서 그 비율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위치가 옮겨지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퍼센테이지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당연히 움직이는 크기도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만약에 이걸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우시다면 요 이미지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갖다 배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즉, 자, 잘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쓸게요. 하나의 크기가 74입니다. 나누기 2 하면 37이 되죠. 똑같이
37로 쓸게요. 자, 여기는 40이 아니라 37로 쓰고, 아까 높이값 보니까 48이던데 24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딱 절반이에요. 딱 절반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크기 기준으로 해당하는 요 국기 하나의 크기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니 라고는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74라고 하는 아이는 전체 512를 기준으로, 가로 전체 512거든요. 퍼센테이지는 100% 하면 14.45%를 차지해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얘가 차지하는 범위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전체는 얼마나 더 큰 아이니?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전체 크기는 방금 전에 국기 하나의 기준 나누기 국기 하나 기준이 74군요. 74 해서 곱하기 100% 하면 총 691.89189%를 차지해 라고 하는 거죠. 요 국기 하나 기준에서 약간의 공간을 더 준다고 가정하면 사실 조금 더 크게 하시면 좀 좋긴 했을 거예요. 80이나 이렇게 하면 딱 맞는다라는 가정을 하면 원래대로라면 그만큼 쓰시면 됩니다.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을 기준으로 나는 안에 들어가게 만들 건데, 절반으로 제가 지금 줄여놨잖아요. 사실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전체 크기를 반으로 줄여주면 되겠죠.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크기에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누기 2 하시면 그만큼의 크기로 전체가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자, 사이즈 이제 확인해 볼게요. 해당 이 위치의 좌표는 약간씩 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 14에 25 조금 더 줄이면 요 위쪽에 될 테니까 13에 24가 나오죠. 이미지 요 끝에잖아요. 지금 13에 2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3에 24. 아까 소수점 때문에 반올림 올릴 거냐 낮출 거냐, 방금 전에 보면 딱 중간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1픽셀 기준으로. 그 상황이에요. 그럼 요대로 확인을 해서 보시면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율 그대로예요.